쥐가 용 뿔을 잡고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근데 뭐 여자 때문에 망하시는 사주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하죠. 이 부부 두 사이 궁합이. 벼랑 끝에 쓰십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손을 잡고 있어요. 그죠? 안녕하십니까. 춘천 불의한 범백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남자와 여자의 사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궁합 신점이죠, 오늘은. 선생님, 그 궁합을 보러 손님들이 좀 오시나요? 궁합은 많이 오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살다가 잘 살 거야, 아니면 뭐 처음에는 못 살다가 잘 살다, 이런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특히 하나는 지금 젊은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 드려요. 나중에 부모님이 싫어하는 사람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각각에서 많이 좀 오시는 편이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어떤 궁합을 좀 많이 보러 오시는 편이에요? 이제 결혼하실 상대분들, 그리고 그 전에 지금 요즘에는 동거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세대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살다가 보면 안 맞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알고 싶은 점들, 그리고 그 사람과 미래를 같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제가 이 남자와 여자의 사주를 불러드리면, 네. 선생님이 이제 손님들이 궁합 보러 오잖아요. 네. 그거 봐주듯이 앞에 손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꾸밈 없이 거짓 없이 바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띠상으로는 솔직히 맞아요. 띠상으로는 맞다. 네. 띠상으로는 맞게 들어가시는데, 띠상으로는 맞으나 이 사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쥐가 용의 머리에 용의 뿔을 잡고 용이 나를 수 있게끔 지휘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쥐가 용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보면 용이 무서워야 되잖아요, 동물상으로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쥐가 이렇게 속삭여요, 용한테. 예를 들어서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 크게 성공시켜줄게. 근데 이 용은 원래는 그렇게 큰 자질은 아니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원래 관운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의 녹을 먹는 사주는 맞기는 한데, 근데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사주다 이래요. 사주상으로는 그래요. 만들어진 사주인데, 이 사주는 여자 때문에 패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이 사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결론은 흥하고 망하는 게 누구 때문이냐? 여자 때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근데 또 이 쥐띠로 갔을 때는 이 쥐띠도 또한 이 용띠한테는 만족을 못 해요. 근데 사실은 왜? 그러니까 같은 띠와 성상이 있을 때 용띠는 지금 봤을 때는 화로 들어가요. 불이다 이래요. 근데 쥐로 들어갔을 때는 목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가는데 힘들다 이래요. 불이 나무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태우겠죠. 그럼 같이 살아가기 힘들다 그래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아직 젊으시잖아요. 나이 차이도 있으신데.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항상 만나고 다녀야 되는 사주다 이래요. 궁합적으로도 봐도. 그러니까 이 용 같은 경우는 이 쥐를 만나서 흥과 망을 같이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크게 이제 자기는 어떤 한 이만한 그릇이 있다고 치면, 이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쥐가 많이 만들어줬어요. 많이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또 이 쥐 때문에 망해게 나가는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궁합을 만나서 한다 한들 자식도 없어요, 이 사주들은. 그래요? 자식이 안 보이세요? 자식이 없는데 뭘 그래요? 있어야지 뭘 하지. 그래서 자식도 없고 그냥 자식이 아예 없어요. 이 여자분은 그 순간에 비해서는 젊으신데, 이분은 권력을 더 눈에 지시는 분인가 봐요. 권력과,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러죠. 권력을 줄까 자식을 줄까 했을 때 이분은 자식보다는 권력을 받을게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주가. 그리고 여자분은 색을 조심하셔야 돼요. 색이라고 해서 남자만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도화살이라고 그러죠. 이런 분이 있는데, 이분은 솔직히 이 사주는 보통 사주는 아니세요. 도화살이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은 체면과 어떤 주관적인 거나 이런 거 꼼꼼하거나 이런 거는 잘 갖고 있고 그런 건 있는데, 어떻게 이 쥐한테 이렇게 얘기가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 시점까지 오시게 됐는지 모르는데 이 시간이 가지고 가고 있다가도 지금은 끝까지는 간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나가지고 나중에는 항상 뭔가를 다 명예고 뭐고 이런 걸 되게 중시하는 용띠인데 나중에 다 뺏겨나가는 형국이 될 것 같아요. 아, 뺏긴다고요? 그쵸. 나중에는 뭐랄까 뭐 경찰서를 간다든가 아니면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린다든가 명예가 땅에 떨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가요. 같은 궁합이 있지만 이분들은 솔직히 저가 만약에 결혼을 하라 그러면은 이 궁합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궁합이거든요. 겉은 멀쩡하게 잘 산다 화려한데 보이지만 서로 각자 노시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거의 대화를 해도 진실적인 대화를 하진 않고요. 각자 태도를 하지만 참 희한하게 이 용이 지 말을 좀 엄청나게 잘 들어주시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쥐띠하고 용띠가 안 맞는 듯 하면서 잘 맞아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갔을 때는 이게 서로를 태우거나 태워서 죽어나가는 형국이 되니까. 아, 마지막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 두 분이 싸우게 되든 헤어지든 안 헤어지든 그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시는데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이제 또 막 이제 피바람이 한 번씩 불 때 그때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계속 근데 구설에 시달리고 뭐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잘 빠져나간다는 거지, 희한하게. 잘 빠져나간다? 응. 어떻게 보면 구렁이 뱀 넘어가듯이 잘 빠져나가는 거 보면 참 용해. 응? 근데도 이제 잘 빠져나가는데 그 기간이 얼마까지 가느냐가 문제겠지. 그죠? 기간 또한 얼마 안 남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뭐 몇 년은 좀 더 있어야지만 잡혀가거나 끌려가거나 이런 식이지 지탄의 의지는 항상 받게 돼 있는 사주네요. 근데 이 쥐띠가 어떻게 홀렸는지 용띠한테 가서 용의 뿔을 잡고 용이 승천을 하면 용 머리에 그러니까 쥐가 용 뿔을 잡고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그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용이 막 승천하면서 날아갈 때 그 위에 쥐가 이렇게 서가지고 거기 뿔을 잡고 서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딱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이 움직이는 거는 용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 이 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쥐가 용을 어느 쪽으로 가고 어느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크게 열어준 거는 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결혼은 윙윙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죠. 윙윙하는 결혼이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권력도 잡고 자기의 어떤 포부를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 좋은 개살구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뭐 여자 때문에 망하시는 사주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긴 하죠. 이 부부 두 사이 궁합이. 결론은 나중에 돈 때문에 망할 것이고 돈 때문에 망하면서 그게 결론은 뭐야? 돈, 재물, 재산,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명예까지 실축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이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근데 어쨌든 간에 용 또한 뭐 쥐 말을 잘 듣고 간다는 거는 뭐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고 포부가 있었겠으니까 그만큼 그렇게 했었지. 뭐 이분도 뭐 우리 뭐 돈 없는 장사에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이 없으면 하는지 않잖아요. 나중에는 끝까지 가고 뭔가가 근데도 희한한 건 이 쥐가 참 깨가 많다는 거야. 그죠? 깨가 많아서 쥐는 그래도 앞으로 나중에도 뭐 어떻게 할 것까지도 다 그냥 머리가 너무 좋아. 이 선생님이 또 동양타로를 네. 해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동양타로를 해주실 건가요? 그냥 사주나 이분들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긴 하는데 뭐 궁합으로도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웬만해서는 궁합으로는 타로를 보진 않아요.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카드는 지금 제가 뽑았고요. 5장을 뽑았고요. 근데 이거는 없는 카드를 쥐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99장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카드 내용들도 다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보세요. 벼랑 끝에 쓰십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죽어요. 그죠? 지금 누군가와 지금 이분들의 궁합으로 들어갔을 땐 이래요. 분명히 누군가는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손을 잡고 있어요. 그죠? 벼랑에 떨어지면 여기 이미 하나는 떨어져 있어요. 이미 뭔가는 하나 떨어져 있는데 둘이서 꼭 잡고 있자. 응? 잡고 있자. 그래서 너 죽지 않게끔 내가 잡아줄게. 서로 지금은 원래 맞지 않는 궁합인데 지금은 아주 똘똘 뭉칠 수밖에 없는 궁합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꼭 잡고 있자. 근데 위험해요.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위험한 시기가 와 있다 이렇게 이거 얘기가 카메라로 들어갔어요. 한번 딱 보일 수 있을까요? 아, 오케이.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은 곰이 나와요. 이게 남자분 사주예요, 약간. 미리 곰탱이다 이래요. 근데 이 뜻은 거의 보면 우직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곰 같은 남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곰 같은데 쥐가 와서 떠들면은 속삭이면은 그거에 그래? 그러니까 여우가 이러죠. 쉽게 말해가서 자 내가 꿀 한 숟갈 줄게. 너 나랑 따라다니면 내가 잘 해줄게. 도와줄 수 있어? 알았어. 내 머리 위에 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올라가서 타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근데 곰은 어떻게 보면 뭐 좀 우직하잖아요. 말 그대로 곰 자체가. 그리고 우직하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좀 성실한 면도 있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그렇죠.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곰이 느리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빨라요. 그죠? 그래서 좀 자기의 어떤 주장과 속도전이 좀 빠르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겨울에 누가 농사 져요? 농사 안 짓죠. 지금 모든 일이 하고 있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이나 뭐 하지만 다 햇짓이다 이래요. 겨울에 누가 농사 져? 그죠. 겨울에 농사 안 집니다. 그래서 겨울에 지금 준비해서 지금 뭐 어디 뭐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해봤자 내가 농사 져서 내가 잘 곡식을 이루고 뭘 하려고 하는데 왜 겨울에 곡식을 짓냐고. 이 카드 중에도요. 제때 농사가 나와요. 그건 뭐야? 제때 농사를 지면 선생님 제때 농사 지고 나면 제때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겨울에 농사 져서 어떻게 제때 그럼 또 다시 겨울에 수확을 하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농사를 겨울에 져버리니까 뭘 심어? 걷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분은 뭐 얘기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결론은 걷어지는 게 없다 이거예요. 보여지는 건 보여지기 식이지 지금 뭔가를 내세웠거나 얘기를 했거나 해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많이 해놨고 내가 지키려고는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겨울 농사 아무도 안 짓는다 이렇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딱 이렇게 보여요. 그건 뭐예요? 이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여자분 쪽으로 보시면은요. 이 이제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쪽에 꽃분이라고 할게요. 제가 꽃분이하고 돌쇠가 있어요. 꽃분이하고 돌쇠하고 좋아하는 사이예요. 좋아하는 사이인데 여기 이 쥐라는 여자가 있어요. 네네. 쥐라는 여자가 남편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죽고 났는데 여자잖아요.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여자거든. 그러니까 막 분칠을 하고 돌쇠하고 이 시대에 눈 맞으면 죽는 거 알잖아. 알면서도 자꾸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바람을 피면서 나 좀 봐, 나 좀 봐. 그런데 이분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화살이 적용을 한다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를 유혹해서 자꾸 넘어오게끔 하시는 그런 사교계의 큰 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마님이 나 좀 봐, 나 좀 봐. 그런데 남자분인데 이 돌쇠도 사람인지라 유혹이 항상 따라다니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이 도화살을 피우고 다닌 그런 흘림이 있는 거죠. 흘림이. 근데 지금은 뭐 보이는 것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있는데 하여튼 뭐 인간 쇼핑을 좀 잘하는 사주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갈아타기. 그러니까 항상 유혹을 건드린다는 그런 사람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보면 이게 나와요. 이거는. 그건 뭐예요? 이건 삼국라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삼국라인은 뭐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뭐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돈에 대해서 한 정도를 모른다 이거예요. 돈이 좀 있는 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류층, 중류층 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정확히 자기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응? 남자는 열심히 농사 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는 중산층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겨울 농사를 그러니까 자기는 중산층이라서 내가 일을 하고 뭘 하지만 겨울 농사는 져봤자 되지도 않을 건데 항상 유혹은 계속 따라다닌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항상 요번에 지금 카드가 나오는 게 이분들의 궁합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곰도 진짜 희한하죠. 이분들이 곰 지금 위험하지만 서로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붙어 계십니다. 아주 그냥 의협심이 강하시네 두 분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듣는 내내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좀 선생님들이 카드를 많이 보러 오시거든요. 뭐
점도 있겠지만 카드 때문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 카드를 뭐 이게 하루아침에 배워서 되는 건 아니지만요. 저도 이 카드를 선택할 때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양 타로나 이런 거는 좀 광범위해요. 근데 이거는 딱딱 정해진 틀에서 내가 얼마만큼 공부하고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카드거든요. 손님들 오면 신점이랑 동양 타로로 봐주시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불러드린 사주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뭐 제가 남의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건 아닌데요. 지금 잘 지키고 가시다가 만약에 힘들 때는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하실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는 망신 때문에 서로 힘들겠죠.